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이건 이제 93쪽에 10강 인문예술 10강입니다. 철학 지문이 좀 나왔네요. 철학 지문 나왔고, 좀 이제 철학 지문이라 그런지 좀 읽을 게 있죠. 내용이 좀 볼만한 게 많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되고, 홉스 나오고, 뭐 에스포지토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홉스를 이제 비판하면서 비판한 내용입니다. 홉스를 비판한 내용. 내용 나오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전개 방식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내용 일치, 이제 추론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추론 있었습니다. 추론 문제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섞여 있고, 또 내용 자체도 철학 지문이라 좀 어렵고, 뭐 어휘는 없었지, 뭐 어휘 문제는 없었는데, 봅시다. 또 간단하게 한번 요약 보고 지문도 천천히 봅시다. 지문도 보고 문제도 풀어봅시다. 일단 뭐 요약부터 간단하게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해라 그러면은, 이제 홉스가 이제 사회계약론 요건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원시 상태에서는 전부 다 싸운다 이거지, 그죠? 그다음 다른 사람 이래갖고 전부 다 싸운다. 개인이 전부 다 싸운다는 얘기죠. 만 명끼리 싸운대, 그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가 그렇게 놔두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지.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든 이유가 그거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계속 싸운다 이거지. 그래갖고 이제 국가가 필요하다. 이제 근대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권, 동질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나와 타의 어떤 구분, 그죠?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한다,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주권이잖아요, 그죠? 내 주권. 그러니까 주권 자체가 생기려 그러면은 일단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가 이제 그 근대 주권이란 얘기고, 근대 주권의 어떤 패러다임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면역 패러다임이라 그래가지고, 뭐 생물학적으로 면역이 뭡니까? 다른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그 이질성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공격해갖고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면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걸 다 쳐낸다. 그게 이제 그 주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권의 개념입니다. 주권의 어떤 패러다임인데, 그게 이제 면역 패러다임이라 그래가지고, 만인에 대한 만인을 투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외에는 9,999명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야. 면역으로 하게 되면 다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이제 그 비판한 거지.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판했느냐? 나와 이질적인 것과 생산적인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나와 이질적인 것은 무조건 배척했는데, 생산적으로 이제 결합을 한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생물학적으로. 그 백신 같은 거 맞잖아요, 그죠? 백신 같은 거. 그러니까 힘 약한 놈과 이제 힘 약한 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싸워가지고 어떤 면역성이 생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생명력이 더 강해진다. 생명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에스포지토. 그러니까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무조건 나 아닌 건 다 쳐내는 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비판하고 이질성을 갖는 것도 괜찮다, 필요하다. 그런 것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생명을 하게 된다. 그래갖고 살아간다 이거지, 그죠? 이런 어떤 병균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질적인 것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생성된다. 요렇게 본 겁니다, 에스포지토. 또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그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쭉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에스포지토의 이제 생각들을 쭉 나열하고, 홉스가 이제 말하는 게 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 홉스가 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어떤 근대 주권의 패러다임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에스포지토가 얘기를 한 겁니다. 봅시다. 에스포지토가 이제 근대 주권은 이제 뭐 일종의 면역 장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홉스가 이건 내 패러다임은 뭐 면역이야, 뭐 면역 장치가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담겨 있는 그 근대 주권에 대한 생각이 어떤 면역 패러다임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에스포지토가 면역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에스포지토 뭐 근대 주권은 일종의 면역 장치라고 본 거고, 이 면역은 임무니타스라 그래가지고 이따 본문에서 볼 겁니다. 임무니타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코뮤니타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뮨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면역이 영어로 이뮨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임무니타스. 그죠?
뭐 그런 거. 커뮤니타스 이건 뭐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무누스란 이거 둘 다와 연관되어 있는 무누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뭐 라틴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뭐 묶이지 않은 어떤 자유 개인의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거지. 인무니타스가 이건 무누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렇게 그죠? 인무니타스. 그러니까 인무니타스라는 게 뭐냐? 어떤 자유로운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인무니타스. 그 반대 개념이 뭡니까? 자유롭지 않게 개인을 올가매는 전체주의적 생각, 어떤 커뮤니타스, 그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선이다. 전체주의. 그러면 좀 개인 자유주의, 그죠? 이런 생각인 거지. 이 인무니타스와 이제 코뮤니타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 이따 본문에서 볼 겁니다. 하여튼 이런 개념이 있다. 에스포지토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 주권 자체가 이제 그 홉스가 말하는 이 근대 주권이라는 건 야 그거 뭐 이렇게 홉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면역 개념이랑 비슷하네라고 이제 그 에스포지토가 얘기한 겁니다. 홉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면역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에스포지토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 홉스가 말하는 어떤 이성, 일반적인 이성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왜 합니까? 살려고, 안 죽으려고, 그죠? 만 명이 스스로 다 자기 방어를 하는 거지. 개별적인 이성인 겁니다. 개개인에 대한 이성은 일종의 면역 체계다라고 이제 에스포지토가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면역 체계, 이런 이성,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2차 면역 장치라 그래가지고 이게 주권이라는 게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차 면역 장치, 여기 이제 주권이라는 게 2차 면역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성을 이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성이.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주권이라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내 주권, 내가 내 스스로 이성을 대체할 수 있는 이성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주권으로 이제 그 해결하게 된다. 그렇죠. 주권을 내세워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건 이제 뭐 법적인 장치겠죠. 정치적 장치, 그죠? 뭐 이성 자체는 이제 뭐 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뭐 생각인 거니까, 그죠? 어떤 뭐 생물학적으로 볼 수 있나? 이성이 생물학적인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거고, 이건 이제 법적 정치적인 그런 얘기니까, 그죠? 범위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지. 하여튼 홉스의 사회적 계약론, 그러니까 범위가 줄어들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성이라는 어떤 그가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뭐 정치적인 법적인 걸 범위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범위에 이성이 된 거잖아요. 이성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이제 법적이나 정치적으로만 좀 한정이 되면 이제 주권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본 겁니다. 근데 홉스 이제 사회계약론의 이제 주권을 계속 요걸 비판하는 거죠. 그 에스포지토는 요걸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자기 방어 시스템입니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일종의 면역 체계다라고 보는 거고. 요 주권도 그죠. 일종의 자기 방어 시스템이다. 그 2차 면역 장치라면서. 그죠? 근대 주권 개념, 요걸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근대 주권의 개념, 뭐,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서의 주권이랑 근대 주권 개념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또 특징이 뭐냐? 동질성 강조. 그죠? 나와 타 구분하는 거. 그죠? 동질성 강조하고 일일성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 다 쳐내. 그러니까, 10,000명이 있으면, 나 뺀 9,999명은 다 적이야. 그죠? 이래서 배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내가 아닌 것들은 다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 편 아닌 거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다.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지. 벗어나야 된다.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개방을 해라. 개방. 열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방을 하라. 그러니까 좀 나랑 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막 다 죽여 없애자. 그게 아니라 개방해서 개방하자. 그러니까 이럴 때면 뭐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모든 시스템 다 틀어막는 게 아니라 몇 마리 들어오는 건 놔두는 거지. 일부러 감염이 돼서 오히려 그 감염 때문에 몸이 약해졌다가 그걸 이겨냄으로써 강해지죠. 생명력이 더 커진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홉스의 어떤 그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이 좀 과하게 나가니까 대량 학살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질성이 있다고 그래고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좀 개방을 하자. 그래갖고 감염되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뭐 버텨내는 힘이 생긴다. 그죠? 더 강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타의 어떤 뭐 그죠? 나와 타의 어떤 뭐 경계를 지운다. 경계를 지워서 이제 막 좀 개방을 해서 좀 뭐 내가 아닌 것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죠? 또 그런 식으로 섞여서 산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글은.
요래 보고 이제 그 지문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좀 맨 처음에 조금 읽을 때 조금 이해 안 됐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정도만 보면 좀 본무 지문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꼼꼼히 봅시다. 어차피 그 좀 이제 철학 지문은 좀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홉스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사람들은 근대 철학자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그나마 좀 괜찮죠. 그죠? 되게 나쁘지가 않다. 봅시다. 지문 한번 볼까요? 지문을 보게 되면 글이 좀 기네요. 자, 봅시다. 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근대 주권을 일종의 이제 면역 장치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근대 주권이라는 거는 무조건 딴 사람들 다 배척하고 내 생각,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권리 이런 거잖아요. 그걸 중요시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오면 다 쳐내는 거, 그죠? 면역 반응이죠. 응? 병균이 들어오면 무조건 싸워 이기겠다 이런 거니까. 면역이라는 의미의 이뮤니타스, 그 이뮤 시스템, 이뮤니티가 뭐 면역의 영어죠. 하여튼 뭐 이뮨 그죠? 하여튼 뭐 라틴어의 무누스에서가 이제 어원이랍니다. 무누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라틴어의 무누스에서 이제 많은 단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뭐 무누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뮤니타스는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 의무나 책임을 의미하는 무누스. 그러니까 무누스의 의미가 뭡니까? 개인을 타인과 묶는 어떤 뭐 구체적 의무나 책임을 의미해. 그러니까 개인을 타인과 묶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개인 한 명 있는데 그걸 이제 이게 묶는 거. 그런 어떤 의무 책임. 그건 이제 무누스에 대한 일시적 혹은 의미하는 그 무누스를 면제해준다. 면제한다. 안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묶이는 거를 안 하게 한다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놀아라. 자유롭게 놀아라. 이뮤니타스. 그죠? 그걸 면제해 준다니까. 그 무누스는 좀 묶는다 그런 의미겠네요. 그죠? 공동체 느낌도 나고. 즉 그 고대 로마에서 이뮤니타스는 개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을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의무를 지운다든가 개인에게 뭘 해야 된다, 강요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거, 그게 이제 이뮤니타스라고 보겠네요. 그죠? 예, 무누스의 기원을 둔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무누스에서 또 다른 어원이 나오는데 코미니타스가 있다. 이건 커뮤니티라 그랬고, 또 집단, 그죠? 그거 뭐 공동체, 사회주의, 어떤 뭐 전체주의 이런 거겠죠. 코미니타스는 의무나 증여를 위해서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으로, 이건 이제 코뮤니타스는 이뮤니타스의 반대 개념이겠지. 얘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고, 커뮤니타스는 묶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런 것으로 이뮤니타스와 대립된다. 그죠? 대립되네요. 이뮤니타스는 그냥 자유로운 개인이고, 이거는 코뮤니타스는 묶어버리는 거, 공동체를 말하는 거니까. 이뮤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커뮤니타스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바에 대한 방어와 저항. 그죠? 얘는 자유를 원하고 코뮤니타스는 묶는 거, 단체 생활을 원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반항을 하겠지, 저항을 하겠죠.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한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뭐가 들어오는 걸 내 자유를 막아? 그래갖고 막 경계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코뮤니타스다. 그게 이제 임뮤니타스다. 그죠? 면역이 되는 거지. 응? 다른 게 들어오면 막는 거를, 그죠? 면역. 응? 다른 병균이 들어오면 막죠. 그죠? 내 몸이. 그건 이제 개인 경계를 구축한다라고 표현했고, 또한 타인과 묶임에서 면제된 개인적 자율적 개인의 임뮤니타스는, 그러니까 임뮤니타스는 이제 자율적 개인이죠. 커뮤니타스의 공동체의 부정과 결여라는 의미로 제시되기도 했다. 계속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타스와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 공동체를 이제 부정한다는 얘기지. 임뮤니타스는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그죠?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면역은 타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역 자체가 다른 게 들어오면 막는 거니까, 그렇죠? 법적 정치적 어떤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어떤 경계를 짓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에스포지토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주권과 면역의 연관성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홉스의 이제 계약론에 들어있는 어떤 주권의 의미를 면역과 연관해가지고 같이 생각한 거지, 그죠? 예.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홉스의 근대 주권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게 동질성을 너무 강조하고 이타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랑 다른 것들은 다 쳐내자 이렇게 하니까 대량 학살, 그죠? 나랑 우리 편 아니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대한 거지. 누가 에스포지토가.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다, 그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죠.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의 권리인 자연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연권을 갖고 있죠. 사람들 태어날 때마다 자기가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홉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을 앞세웠다. 그러니까 내 개인, 그러니까 난 죽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왜? 내가 이성이라는 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겠지, 그죠? 그런 걸 앞세워서 나는 이겨내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10,000명 외에 이제 9,999명이 나를 막 죽이려 해도 나는 살아야 돼. 왜? 난 얘들과 다른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앞세운 거지.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홉스가 말하는 이성은 일종의 면역체계다. 그러니까 면역체계라고 생각한 거는 에스포지토입니다. 홉스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죠? 홉스가 말하는 이성은 일종의 면역체계라고 본 거지. 면역체계랑 비슷하더라 이거지. 왜냐하면 내가 있고 다른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니까. 그래 본 겁니다. 홉스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일종의 자연적 면역체계로서, 그죠? 유기체는 면역체계를 다 갖고 있다, 이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하고 이성을 통해서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진 것처럼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지켜준다. 그리고 이 자연적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 체계인 개별적 이성은 2차적 면역 장치로 대체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권이다. 주권. 그러니까 개별적 이성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죠? 그러면은 이제 면역 장치로 대체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주권이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별적 어떤 자연 체계에 어떤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성이 망가졌나? 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유추해야 될지 생각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런 이성이 있으면 이성이 완벽하지 않고 약간 좀 흔들릴 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주권으로 내 몸을 지킨다는 얘기겠죠. 그죠? 2차 무기가 되겠지. 첫 번째 무기는 이성이었고 두 번째 무기는 이제 주권이 된다. 그렇게 보겠네요. 이거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경우가 어떤 건지를 이제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더 봅시다. 다음 문단.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근대 국가 형성은 그래서 계속 홉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은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냥 가만 놔두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그렇게 하려면은 절대 권력을 만들자. 절대 권력을 지닌 어떤 주권자를 하나 세워놓고 얘가 이제 그 만인에 대한 전쟁 이런 상태를 못하게 하는 거지, 주권자가,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주권자를 세우는 게 이제 국가라는 거지. 그 대통령이 있고 경찰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막 때려 사람 패고 그렇게 못 한다는 거지. 주권이 있고 경찰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죠? 국가가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홉스 이제 사회계약론의 이제 그 시작인 거죠, 그죠? 근대 국가 형성의 시작이다. 홉스가 보기에 개인은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았죠. 그죠?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경찰이 싹 사라졌어. 군인들이 싹 사라졌어. 검찰도 다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한테 가가지고 물건 뺏고, 막 그렇게 패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홉스가 말하는 어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홈스가 보기에 딱 보니까 이놈들 그냥 가만 놔두니까 사회성이 아무것도 없네 이놈들은. 응? 절대 주권의 어떤 조건 하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구만 하에서 원자적 개인, 그러니까 원자 같은 뚝뚝뚝 떨어진 개인이 우로서 자율성을 실현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원자처럼. 그죠? 뚝뚝뚝 떨어져 갖고 이렇게 이제 홉스가 본 겁니다. 뭐 사람들을. 근대의 주권은 내부적으로는 개인들이 공동체의 원자적 일원으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근대 주권이라는 게 뭐냐? 근대 주권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개인들이 공동체의 원자적 일원,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섞여서 막 화합적으로 막 결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자적으로 뚝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죠? 원자적 일원으로 살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타자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질적인 요소의 유입을 막으면서 인공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 누가 침입해 들어오면 막는 거잖아요. 그죠?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원자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살 수 있죠. 우리 뭐 하자 그래갖고 우르르 뭉쳐가지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뚝 떨어져가지고 나는 거기 안 섞일 거야라고 이제 따로 원자적으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왕따처럼 이제 따로따로 애틀처럼 살 수 있죠. 그러다가 뭐가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같이 뭐 왕따라도 같이 이제 군대처럼 군대를 형성해서 외부를 싸우는 거죠. 외부에 쳐들어온 것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역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 싸우는 거지. 그죠. 설계하고 외부적으로 타자와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가 뭐가 쳐들어왔을 때는 싸운다. 일적 요소는 또 유입을 막죠. 그죠. 뭐가 쳐들어오면 막는 거는 같이 동참을 하는데, 딴 거 하자 그러면 안 하다가, 그죠. 따로 떨어져 있다가, 아웃사이더처럼 살다가,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같이 힘 합쳐서 싸운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인공적 평화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그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이는 면역화 과정에서 유기체가 외부 생물의 위험에 노출될 때 항체가 형성되는 생의학적 자기방어 시스템과 유사하다. 그렇죠? 이렇게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과,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 생의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체를 보존하는 방식 사이에, 그러니까 법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법적 정치적으로 하는 거 전부 다 이성, 그죠? 법적 정치적이 어디 있었나? 못 찾겠냐? 네,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다. 면역, 그죠? 그때 이제 이성이 들어가고 그때 주권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법적 정치 차원에서 개인을 보존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생리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이 좀 유사하다는 얘기지, 그죠? 다른 걸 쳐내고 내가 또 우리 편, 나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뭉치고 다른 것들이 쳐들어오면 싸운다. 이런 방식이 면역 체계와 비슷하더라.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스포지토는 주권을 일종의 면역 장치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주권을 면역 장치로 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 비슷하더라. 면역 체계와 근대 주권 개념이랑 비슷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음 문단. 근대 주권 개념이 면역 패러다임으로 기능함에 따라, 잠시만요. 예, 다시 봅시다. 근대 주권 개념이 면역 패러다임으로 기능함에 따라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은 점차 위협적인 것이 되며,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 패러다임으로 근대 주권 개념이 면역으로 작동한다라고 보면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은 점차 위협적인 것 되죠. 적인 거지. 그러니까 나가 아니니까, 그죠? 그 외부 병균이 되는 거잖아요. 병균이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삶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것 지켜야 된다 이거지. 개인의 삶을 지키든지 사회의 어떤 우리 사회를 어떤 방어하든지 간에 어쨌든 수호하는 것이 군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존립의 근거가 되어버린다. 그죠? 나를 지켜주고 사회를 지켜주는 게 이제 국가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담겨 있는 어떤 근대 주권의 개념을 이라고 하면, 그죠? 그 주권이 그게 맞다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해버렸을 때, 이제 국가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존립의 근거는 뭐냐? 나를 지켜주고
내 그 주변에 사회를 지켜주는 게 이제 국가다라고 한 거죠. 이래 되면 이제 또 과도하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 우리 사회를 지킨다, 우리 동네를 지킨다라고 할 때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적이다,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대량 학살, 전쟁 이런 게 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에스포지토는 홉스를 비롯한 서양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홉스랑 뭐 다 비슷한 요때 당시에 어떤 근대 정치 사상가들, 서양의 들이 타자와 이질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 다 병균으로 보는 거죠. 그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만 면역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무조건 지키는 거라고 이제 요까지만 이해하게 되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그러니까 인간, 우리 편, 나랑 비슷비슷한 거네? 요까지는 놔두고 이질성을 배제,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쳐내라고 하는 생명을 통제하는 장치,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게 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 동질성을 지닌 것들은 살려두고 다른 건 다 죽여버려, 그죠? 하게 하여 전쟁에서 이제 벌어지는 대량 학살과 같은 죽음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그죠? 에스포지토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죠, 그죠? 홉스를 비롯한 서양 사상가들의 이제 생각이 어떤 면역이 있다, 우리를 지키는 거다라고만 생각해버리면, 그까지만, 그죠? 이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의 침범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그러니까 뭐 좀 병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좀 불확실해, 이것까지 다 쳐내버리자,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또 경계를 아주 강하게 고수하게 되면 하려는 조치가, 그죠? 그런 조치가 이제 원래의 환경이나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과잉 면역으로 작동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 기본 너무 좀 막 그렇게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고수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나 아닌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걸 너무 좀 과잉하게 주장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제 구성하는 물질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거는 확실히 적이랑 구분 안 되는 불확실성,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물질로 인식해가지고 과잉 면역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뭐 내 몸을 공격하는 거지, 내 면역이, 그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에 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 작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 그러니까 멀쩡한 건데 내 몸을 막 공격해. 그러니까 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 몸인데, 내 손인데, 내 손을 막 면역 체계가 이거 불확실한데 다 죽여버려, 이래갖고 막 내 몸을 공격을 해요, 내 세포를. 그게 이제 면역 질환인데, 그것처럼 이제 과잉 면역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보는 거. 넘어가서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벗어나야 되겠지. 이제 이런 어떤 나를 공격하고 막 오히려 생명력을 잃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과잉 대량 학살,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는 이런 거를 막으려 그러면, 그죠? 근대 주권의 그 면역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뮤니타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거 개인의 자율,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임뮤니타스와 연관된 무누스의 다른 의미인 도눔을 주목한다. 또 도눔이라는 어떤 어원이 나왔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봅시다. 어쨌든 하여튼 이런 어떤 어휘가 생겼습니다. 임뮤니타스가 무누스의 어떤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무누스라는 거에서 많은 의미가 나왔네요. 좀 많은 단어들이 파생이 됐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도눔이다. 도눔은 뭐냐? 나눔, 그죠? 나눈다 이거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단순한 어떤 프레젠트, 그죠?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다, 증여. 준다는 얘기지. 다른 이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냥 선물을 주는데, 선물은 다음에 내가 뭘 받아야지 해갖고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그죠? 에스포지토는
증여로서의 무누스라는 측면에서 면역 메커니즘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낸다. 면역 메커니즘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낸다. 그러니까 에스포지토는 이걸 이제 그 무누스 도듐이라는 의미로 면역 메커니즘의 의미. 아까 그 근대 면역 메커니즘 뭐였습니까? 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죽여버려. 이게 이거였는데 이건 이제 좀 의미를 다시 좀 이제 재정립하는 거네요.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생의학적 차원에서 면역을 위한 항체의 활성화는 신체의 항원 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면역 체계 항체 활성화를 하려면은 어떤 신체에 뭐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좀 항원 세포, 병균이 주입되면서, 그러니까 백신 주사 이런 거잖아요. 그죠? 힘이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만만한 놈, 그런 놈들만 몸에다 싹 주입하지.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기잖아요. 그죠? 이기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항원세포의, 이질적인 항원세포죠. 내 몸과 다른 어떤 병균이지. 이질적인 항원세포에 예방적으로 감염이 돼서 1차적으로 생명의 힘이 약화되죠. 맨 처음에 그런 게 들어오면 일단 약해지지. 그것도 병균이니까 어쨌든, 그죠? 만만한 놈이든 아니든 병균이 힘이 약화된다. 그리고 이제 약화되는 과정에서 막 싸우죠. 막 전쟁을 칩니다. 우리 몸에서 항체들을 가진 어떤 우리 뭐 백혈구 이런 것들이 막 싸우는 거죠. 백혈구들과 이런 항원들과 싸웁니다. 이에 따라 신체는 연약한 상태에 이르나 항원세포와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은 활력을 찾고 생성을 거듭한다.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제 항원세포가 이제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랑 막 싸우면서 이제 항체가 생성이 되고 막 그래갖고 이제 뭐 어쨌든 싸워 이겨. 그러면 이제 항원은 다 없어졌겠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 항체를 가지고 있고 이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꼭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생산적 결합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항원세포가 몸에 들어온 거를 몸에 들어와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이제 생산적 결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생명은 다시 활력을 찾고 생성을 또 거듭하게 되는 거지. 계속 살아가는 거죠. 강해진 거야.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면역 메커니즘을 다시 재정립한 겁니다. 그죠? 아까 그 홉스가 생각하던 그런 어떤 그 면역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죠? 면역 메커니즘에서의 이러한 보호 전략은 이질적인 것과의 전면적인 대립의 전략이 아니라 무조건 때려 죽이자 이런 게 아니라 우회와 중화의 전략이다. 요걸 이제 그 우회와 중화의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네요. 그죠? 우회 돌아간다. 중화는 이제 섞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이질적인 것에 그러니까 정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뭐 대결하고 그다음에 중화 섞여버리는 거. 이건 이제 대놓고 이제 전면적인 어떤 대립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우회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중화 쪽으로 섞인다. 그런 전략이다. 이는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감염을 동반하여 결국 이제 일적인 것이 오면 나를 개방해. 들어와 일단 받아들여. 그죠? 그리고 감염이 되잖아요. 온몸에. 그죠? 감염이 되고 동반하여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염을 안 되게 해야지. 무조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과의 생산적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지.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생산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 항원을 이용해서, 그죠? 생산적 결합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생명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개념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로 다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어차피 뭐 이질적인 거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생물과학적으로. 그죠?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또 봅시다. 근대의 주권 개념이 면역의 기능을 외부의 것을 차단하는 역할에 하정했다면, 그러니까 뭐 근대의 주권 개념이 면역의 기능을 외부의 모든 것, 그죠? 나 아닌 모든 것을 차단하는 역할에 한정해버렸죠. 이걸 이제 비판한 거지, 그죠? 에스포지토 이 사람이 이걸 비판한 거지. 한정했다면 에스포지토는 면역을 인간
탄생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면역을 다르게 해석한 거지, 그죠? 에스포지토는 뭐가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그죠? 그걸 결합시켜서 우리 몸과 결합시켜서 뭐 새로운 더 강해진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 보호의 면역계를 지닌 모체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태아의 자신의 면역계를 개방하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태아의 자신의 면역계 개방하고 내 몸에서 이제 아기를 키우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모체 몸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섞이고 막 융합되고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게 들어와도 그거랑 막 짬뽕되고 융합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쳐내고 그런 게 아니라, 직녀라는 무누스의 역량을 지닌 면역이, 그러니까 무누스라는 그 단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파생이 됐네요. 그죠? 직녀라는 무누스의 역량을 지닌 면역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직녀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줘버리는 거, 아무튼 그런 것들, 그죠? 그 면역이, 그런 의미를 지닌 면역이, 그러니까 이 면역은 에스포지토의 면역이죠. 그러니까 근대 주권의 면역이 아닙니다, 그죠? 근대 주권 개념의 면역이 아니라 에스포지토의 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역이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통해서 작동하며, 그러니까 동질성, 우리 몸에서 병균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항체가 안 생겨요. 근데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체가 생기려면 뭐가 들어와야지. 이질성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질성을 지닌 뭐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만 작동하게 되며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오면서 차이가 생겼다, 그런 거지.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생성함으로써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동질하다, 다 똑같네 이거 확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차이, 다름,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또 뭔가 융화가 되고 중화가 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게 만들어지죠, 그죠? 생성하는 거지,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이는 나라는 경계를 새롭게 사유하게 되며, 그러니까 나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른 이타적인 거,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지. 경계를 이제 새롭게 보는 거지. 그 경계가 예전 경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받아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경계는 지금 에스포지토가 생각한 경계는, 나라는 경계는 뭔가 좀 이질적인 게 조금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융합하고 또 새로운 더 강한 새로운 나가 탄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경계를 지워버린다. 어떤 근거인 동일성을 문제를 삼고 생명 경계를 짓다, 경계를 만들다. 그걸 이제 그거의 근거인 동일성. 그러니까 경계를 지으려면 요까지는 내 거, 그 밖에는 네 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테두리 안에는 다 내 건 거지, 동일성인 거죠. 경계를 하려면은 동일성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 경계의 지음의 그 근거인 동일성, 그죠? 요 이해가 되죠? 문제를 삼고 그 경계를 지워버리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죠? 지워버리자는 게 아니라 경계를 짓는 것, 그죠? 경계를 짓는 것, 울타리를 짓는 것,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죠? 경계를 지우자는 게 아니라 경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죠?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짓다, 여기서는 경계를 만들다, 메이크죠, 메이크, 그죠? 지운다, 이레이저, 지운다라는 게 개념이 아니라 지우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경계를 짓다라는 거니까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경계 짓는 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인 내용이었고 되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쭉 읽어진다. 좀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예,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 방식, 전개 방식, 그죠? 설명 방식 이런 거죠. 봅시다. 1번. 주권 개념과 관련한 서로 다른 학자의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 서로 다른 학자의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권 개념과 관련된 서로 다른 학자,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홉스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에스포지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죠? 그거 절충하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포지토가 홉스를 비판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주권 개념과 관련한 이론을 둘러싼 학자들의 상반된 평가. 학자들의 상반된 평가가 아니라 주권 개념과 관련된 이론을 둘러싼 그 이론, 주권 개념과 관련된 이론은, 그러니까 홉스가 생각하고 있던 그 이론과 그다음에 그 이론이 잘못됐다 비판하여서 요건 이제 에스포지토가 따르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념을 재정립한 거니까 그걸 평가를 하고 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이 있고 이거를 요거는 참 좋네, 요거는 잘못됐네, 홉스는 이렇게 찬성하게 하고 어떤 뭐 에스포지토는 반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홉스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 잘못됐다,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둘러싸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둘러싸는 학자들이 상반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3번, 주권 개념과 관련된 이론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핀다. 이론이 변화가 됐다, 그런 거 없죠. 변화된 거 없습니다. 홉스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 잘못됐다 비판하고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거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니까 에스포지토. 뭐 통시적이다 하죠. 시대 흐름 뭐 1900 뭐 20년 19세기 20세기 뭐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그죠? 주권 개념과 관련한 이론에 대해 비판한다. 그죠? 주권 개념과 관련된 이론, 그 누구냐, 그 홉스가 말한 그 개념이 좀 잘못됐다,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하고, 그 대안 제시, 야 그거 그대로 믿으니까 막 대량 학살이 나고 전쟁이 나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죠?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어떤 뭐 그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같이 합해져 가지고 중화해서 좀 경계를 만드는 거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학자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맞고. 5번, 주권 개념과 관련한 이론의 적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어떤 홉스의 개념이 긍정적인 미친 사례는 없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미친 사례는 그 아니라 부정적인 미친 사례는 있었죠. 홉스가 했던 그 근대 그 주권의 개념이 너무 커져가지고 대량 학살, 전쟁 이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는 맞는데 긍정적인 건 없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주장한 게 이제 에스포지토고, 그죠? 넘어갑시다. 또 2번. 또 2번 보게 되면 내용일치죠. 내용일치. 단순 내용일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추론이 좀 섞여 있긴 한데 봅시다. 2번도.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에 대한 면제받는 것을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임무니타스. 임무니타스. 여기까지 맞네요. 맞고. 코뮤니타스와 대립. 임무니타스와 대립. 코뮤니타스는 임무니타스와 대립. 단순 내용 일치죠. 2번. 임무니타스와 연관된 라틴어 무누스의 다른 의미인 도뇽에 대한 얘기가 도뇽 그죠? 임무니타스와 연관된 무누스의 다른 의미인 도뇽 여기까지 맞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일종의 증여를 의미한다. 일종의 증여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냥 단순 내용 일치. 3번. 에스포지토는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과잉 면역이 작동하면, 과잉 면역에 대한 얘기 있었죠. 과잉 면역 작동하면 공동체의 다양성을 증대한다.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잉 면역이 작동하면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 다양성은 증대되는 게 아니지. 그죠? 다양성 증대된다. 그러니까 다양성 증대된다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저희 질문이 없었고, 만약에 여기서 보게 되면 나라는 경계를 이제 새롭게 사유하게 해서
어떤 뭐 일단 뭐 이제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통해서 작동해서 어떤 그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살게 한다. 차이를 생성해서 살게 한다. 이래서 이제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이질적인 게 뭐가 들어와서 그 막 같이 살고 이렇게 되면 좀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보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잉 면역이 작동을 해가지고 과잉 면역이 작동하면 내 몸을 공격해가지고 그죠?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지. 내 자신의 구성 물질을 이물질로 인식해가지고 공격하게 되는 거지. 그죠? 과잉 면역이 작동해가지고 다양성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랬고, 답 3번.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근대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과 이런 방식과 의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그죠?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사회에서 법적 정치적으로 개인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과 어떤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유사하다, 그죠? 유사하다고 본 거지.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과 생의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냥 뭐 단순 내용 일치네요. 단순 내용 일치. 5번 홉스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타자를 죽일 수 있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자연권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연권이 있네. 타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의 권리인 자연권. 그죠? 자연권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면 홉스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을 앞세웠다.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을 앞세웠다. 이거 뭐 그냥 단순 내용을 치네요. 그죠? 홉스는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3번.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 기억이 뭔데? 기억이 근대 주권.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니까 근대 주권을 좀 안 좋게 봤죠? 근데 근대 주권은 좀 토마스 홉스랑 이제 그때 당시 근대 어떤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 그 어떤 근대 주권의 개념은 잘못됐다. 그건 이제 그 면역 패러다임이랑 비슷한데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다 쓸어막는 이질적인 건 다 쳐내는 그런 게 좀 문제점을 지적한 거지. 그죠? 여기 이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에스포지토가 자기 이론을, 자기 생각을 말한 겁니다. 1번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을 보존하고, 그죠? 동질성을 지닌 것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해버리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게 한다.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표현이 있었죠.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게 해서 이제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 그죠? 맞죠? 1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근대 주권이 작동함으로써 이런 정치를 만들게 되고 이런 정치가 대량 학살을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2번. 내 외부의 타자들이 내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그러니까 내 외부의 타자들이 내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 막는 거죠. 근대 주권으로 막는 거지. 그렇죠? 일단 이성으로 막다가 이성이 조금 약해지면 주권을 이용해서 막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2차 무기의 대응이 오히려 외부의 침입을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아주 잘 막고 있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이성이라든지 주권이 잘 작동해서 다른 사람을 막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과해서 그 이타적인 건 다, 이게 뭐 이물질, 이게 이질적인 건 다 죽여버리자. 그죠? 아니면 그게 또 너무 과잉해서 내부에 뭐 불확실한 거를, 그죠? 내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것까지 다 죽여버리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기도 한다. 그죠? 외부의 침입을 활성화한다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언급이 안 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처음부터 다 읽느냐, 쭉 다 읽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어떤 핵심어,
이거 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거나 아니면 외부의 침입에 대한 어떤 언급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고 그 주변에 있겠지. 그죠? 외부의 침입에 대한 얘기는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죠? 그래 봐야 되겠죠. 아니면 아예 이제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다. 그럼 언급이 안 됐네. 그럼 추론해야 되는 거지. 그죠? 3번. 어떤 내부의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의 근거로 삼아서 내부의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것.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의 근거로 삼았다. 이거 맞죠? 이런 본문에 있었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 개인의 삶, 사회의 삶을 방어, 수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여기까지 맞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게 한다.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본문에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결속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그죠? 찾아보면 뭐 없습니다. 공동체에 있던 결속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가 없고, 공동체가 이제 뭐 어떤 그 구조에 대한 얘기가 얼핏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내부적으로 개인들이 공동체의 이제 원자적 일원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공동체가 이게 있으면 그 중간에 이제 원자적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살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 이제 그 일단 공동체 안에서 뭐 같이 살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살갑게 친하게 잘 살든 아니면 왕따처럼 따로 떨어져서 살든 간에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누가 일적인 요소가 유입되면은 그걸 이제 쳐내는 거지. 막는 겁니다. 막는 데는 힘을 못 대겠지. 아무리 왕따라도. 간첩이 아닌 이상이야. 그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속을 강화하게 됐나? 그런 생각들이 결속을 강화하게 만들었나? 어찌 보면 그렇게 맞을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야, 우리 편이니까 우리 울타리 내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치자 해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지. 그죠? 그냥 나의 어떤 뇌피셜입니다. 여기 근거가 없어요. 내 생각인 거지. 이제 그 추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추론해야 되느냐? 일단은 일원적으로 살게 한다 그랬잖아요. 공동체의 원자적 일원으로 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똘똘 뭉치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결속이 강화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강화되지 않다가 외부적으로 뭐 쳐들어온다, 외부의 싸움이 났다, 이러면은 뭉친다는 얘기지. 이러면 결속이 강화되는 거죠. 결속이 강화되는 거는 항상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일단 테두리 안에 있다, 어떤 내부 안에 있다 그러면은 결속이 강하지가 않아요. 원자처럼 뚝뚝 떨어져 살다가 외부에서 뭐가 딱 침입하게 되는 순간 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죠? 내부와 외부를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한 퉁쳐가지고 내부 외부를 다 퉁쳐가지고 보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따로따로 살고 외부적으로 뭐가 쳐들어오게 되면 결속이 강화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요게 추론하는 게 맞죠. 그죠? 이걸 근거로 한 추리잖아요. 아까 말한 어떤 추론은 뭐였습니까? 이게 지금 그 내부적으로 나와 타를 딱 구분해가지고 내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은 똘똘 뭉치니까 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 근거 없이 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공동체의 구조를 보고 요 문장에서 보고 여기서 추론해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추론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야 됩니다. 막 그냥 상식이 그렇지 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본문 지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근거로 추론을 해야 된다. 4번.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조치를 강조.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는 조치.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조치.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 있었고, 강조하여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생명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조치들이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 생명력을 강화하지 않고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불확실해.
이질적인 건지 내 건지 모르겠어. 에이 그냥 다 죽여버려. 근데 죽였는데 그게 내 거야. 그러면 내 생명이 약화되겠죠. 그죠? 틀린 거죠.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5번. 원자적 개인이 절대적 주권 하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중시하여. 원자적 개인이란 얘기는 여기 있었죠. 여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절대적 주권 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중시하여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 예?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이런 절대적 주권 하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중시하는 게 맞고, 응? 그죠? 절대적 조건 하에서 원자적 개인은 이런 어떤 이런 개인, 그죠? 주권 하에서 어떤 개인은 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자율성을 가지니까 그죠? 일단 자율성을 가지고 그 내에서 생활하는 거지, 그죠? 중시하여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죠. 위협적으로 보는 거지.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점차 위협적인 것이 되며, 그죠? 근대의 주권 개념이, 그죠? 근대의 주권 개념이 외부의 타자성을 타자성과 이질성을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 위협적인 것으로 된다. 그죠? 내용 일치. 그죠? 봅시다. 또 봅시다. 4번. 에스포지토의 견해를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스포지토의 견해를 가지고 보기를 봅시다. 철학자 장릭 낭시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이보다 20년 더 젊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대. 몸은 어떤 식으로든 전적으로 자기만의 것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렇네. 심장은 지금 남의 거네요. 다른 사람 심장이야. 그에 따르면 이식을 수용하는 몸이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몸이죠. 나죠, 나. 이식된 심장, 이거 다른 사람 거잖아요. 이건 다른 면역 체계가 충돌하여서 서로를 거부하죠. 이게 이제 거부 반응이 심하게 되면 이 사람 오래 못 살지. 그죠? 심장을 공격하겠지. 그죠? 남의 거니까. 근데 거부하지만, 일단 거부하지. 동시에 배척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배척은, 서로는 이제 좀 거부를 하지만, 또 서로 배척해가지고, 죽이 없어야 되겠다. 막, 응? 심장을 다 없애버려. 막 하면 이제 내가 죽겠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삽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심장은 거부하고, 어떤 심장을 넣었을 때는 막 거부하고, 어떤 거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들어오면 다 거부를 해요. 하지만, 그 이제 죽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나, 더 이상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몸 자체가 막 딴 게 막 섞여 있어. 이거 나가 뭐냐 이거지. 내 몸이 뭐냐. 자기의 몸에 침입하는 것은 단순히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침입한 심장은 침입자로 볼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는 그의 몸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젊은 심장을 가진 자신은 도대체 몇 살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심장의 나이로 봐야 되나? 다른 나이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나가 뭐냐? 나의 경계. 그게 막 허물어지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포지토의 견해가 이제 좀 들어맞는 경우네, 그죠? 그거에 대한 여기 이제 물으면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또 이런 경우에 에스포지토의 견해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홉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근대 주권 개념은 여기에 적용하면 조금 안 맞죠. 심장을 공격해야지. 심장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죠? 1번.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은 다른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감염을 동반한다. 개방과 감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었나? 여기 있네요. 자신을 개방하는 감염. 이게 이제 도눔이라고 하죠. 도눔. 그죠? 열어준다. 자신을 개방해버려. 그죠? 그렇네요. 그죠? 감염 동반한다. 맞고, 2번.
심장의 이식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존재와 생산적인 결합,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결합했지. 남의 심장과 내 몸이 결합함으로써 생산적인 결합이 된 거고, 그래서 생명을 생성했죠. 그죠? 맞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었냐면, 이질적인 것과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을 생성. 그죠? 똑같은 표현이 있죠. 맞고. 3번. 자기와 비자기로 구분하는 것은 것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 것. 그러니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 다른 몸의 심장이 내 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나인가 나라고 할 수 있나? 이러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본 것은 인간 신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인간 신체의 동일성.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의 어떤 심장이랑 그 몸이랑 내 몸과 거의 뭐 동일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 신체가 동일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말은 맞는 것 같지. 그 사람, 그 젊은 사람, 이 젊은 사람 몸과 이 낭시 이 사람의 몸이 뭔가 좀 그 면역적으로 뭐 일치하는 부분이 많겠네. 동일한 부분이 많겠네. 요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인간 인간의 어떤 뭐 인간 신체가 어떤 사람은 뭐 면역 반응이 좀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면역 반응이 심하고 돼지랑 뭐 어떤 동물 중에 돼지랑 인간이 몸이 가장 뭐 잘 맞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야지. 이런 말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언급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인간 신체의 동일성이라는 건 인간 신체가 어떤 뭐 면역 체계가 작동 안 할 정도로 인간 신체가 동일하다라고 하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어야지. 내용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뭐 내 몸과 이제 이식된 심장이 이질성을 가지고 있죠. 응? 이질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 신체 동일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겁니다.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좀 잘못 생각하면 이거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죠? 그 사람과 내 몸이 좀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동일성, 이게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래 봐야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인간 신체가 동일하다고 본 게 절대 아니고, 인간 실체는 다르다라는 이질적이다라는 개념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죠? 내 몸에 들어있는 이 심장이 내 몸과 다르다는 사실은 계속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이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 동질성,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틀렸습니다. 4번. 하나의 면역 체계가 다른 면역 체계를 배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배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심장을 공격해야지. 면역 세포가 가가지고 막 심장을 다 공격해버려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배척은 하지 않더라. 그죠? 그러니까 뭐 거부는 일단 뭐 서로는 거부해, 좀 이게 다른 거네라고 거부하지만 배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면역 체계의 보호 전략 중 우회와 중화, 중화라는 개념이겠네. 그죠? 우회와 중화가 어디 있었나? 근데 우회와 중화의 전략, 생산적 결합, 우회와 중화의 전략이죠. 그 뭐 전면적인 대립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심장이 있으면 우회적으로 공격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타니까. 그거 좀 약하겠지. 우회적으로 공격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약으로든 뭐 어떤 뭐 의학적으로 그걸 막아버리면 계속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죠? 하여튼 우회와 중화 전략이다. 맞죠? 5번. 자신의 몸보다 20년 더 젊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 몇 살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그죠? 그러면 심장 나이로 봐야 돼? 내 몸 나이로 봐야 돼? 그죠? 나라는 경계에 대해 이제 새롭게 사유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생명이 탄생된 거지. 나라는. 그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계가 뭘까? 이렇게 막 애매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 심장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은 내 심장인가? 아니면 뭐 다른 심장인가? 다른 사람 심장인가? 그럼 내 몸에 지금 두 명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적 사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포지토는 그게 이제 하나가 융합이 돼서 뭐 다른 거 이질적인 건 맞아. 이질적인 거는 인정하는데 이제 그 결합이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어떤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새로운 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 보는 거다. 그게 이제 에스포지토다. 그죠? 맞고. 답 3번입니다. 답 3번.
하여튼 철학 내용이라 뭐 내용 재미도 있죠. 재미도 있고 생각할 것도 많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또 반면에 또 이래 또 깊이 생각하면 어려워지죠. 네,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